2026년, 2030년 넘어서면서 이 수소 에너지 관련 연구들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고, 그리고 이 수소 관련 쪽 기업들도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오늘의 투자 캠퍼스 강의 내용은요, 막을 내리는 고로 시대, 이제 용광로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나고 과연 어떤 시대가 연출이 되는지, 그리고 이 고로 시대가 마감하면서 탄소 줄이기에 이렇게 고군분투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막을 내리는 고로 시대입니다. 자, 지금 포스코는 이제 수장이 지금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분이 6분이 있다고 하네요. 자, 우선 내부 출신 후 현진인 김지영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장인하 전 포스코 사장, 그다음에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외부 출신으로는 권영수 저 LG에너지 부회장, 그리고 현직인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분들이 올라오셨는데, 이 포스코는 항상 이렇게 차기 회장을 했을 때 특히 외부에서 이렇게 바람들이 많이 나서 참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잠잠할지, 그렇다면 포스코는 지금 멈춰져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런 와중에도 포스코가 이제 강양의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포스코가 이 강양질주소에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는데요. 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을 위해서 약 6천억에 투자해서 대형 전기로를 만든 것이죠. 내년 말 준공해서 2026년부터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왜 2026년부터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 내용 계속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영님이 포스코 주가도 올라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포스코가 전기로 시대를 간다면 주가 관련해서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철강회사가 샘물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고로와 전기로 나눠집니다. 고로는 용광석에 철강석을 코쿠스 서킷을 넣어서 샘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십니다. 전기로는 전기를 고철로 녹여서 샘물을 만드는데, 자, 전기로 샘물은 고래 샘물에 비해서 품질은 떨어지지만 뭐가 줄어듭니까? 지금 철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탄소 배출권을 75%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스코가 따르면 철강 제품 1톤당 탄소 배출량이 고로 방식에서는 2.1톤에 이르지만 전기 방식에서는 0.5톤으로 감소하고, 이렇게 조금 품질이 떨어지지만 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포스코는 이 전기로에서 생산한 샘물을 활용하거나 고로에서 생산한 샘물과 혼합하는 합탄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생성하는데요. 이 합탄 기술을 적용하면 고급관 생산 역시 가능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로 조업 중에 발생하는 배가스 스크랩 예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전기를 통해서 연 250만 톤의 생물을 생산하게 되면 고로 방식 대비 연간 최대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속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로는 철강 기업들의 탄소 절감을 위한 최종 목표 기술이 수소 환원 제철, 이 중가 수소입니다. 수소를 활용해서 철을 생산하는 방식, 포스코가 하는 게 수소 환원 제철인데요. 이 기술 상용화 과정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완전 무탄소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 그간 대부분 고로 방식을 활용해 샘물을 생산했지만 수소 환원 제철을 상용화 전 중간 단계로 전기를 택했고, 만약 이제 수소 환원 제철로 간다면 무탄소로 가능했는데, 이 포스코 수소 환원 제철이 글로벌에서 보신다면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포스코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포스코는 최근에 이 수소 환원 제철 관련해서 개발센터를 개소하면서 무탄소 철강을 만드는 데 이제 총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인정받아서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어떻게 근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특히 친환경 시대로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하는 것처럼 철강도 무탄소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포스코의 미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가 이 수소 환원 제철 개발 센터를 지금 개소하면서 이제 2026년 그다음에 2030년 점점점 갈수록 무탄소 철강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 전략 구상과 수립을 담당해 오던 탄소 중립 전략 담당을 실 단위로 확대 격상시키면서 자, 여기에 엔지니어 최초 여성 임원인 김희 전무가 선임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현 이시우 포스코 사장은 탄소 대신에 수소를 활용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로 포스코가 신철기 시대의 선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신경제 국보 1호에 새롭게 도전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막 고구려 시대 이전에 보면 이 철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철을 없는 그 당시 항동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을 가진 나라가 모든 것을 점령했던 그런 시대처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탄소를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무탄소가 또 누가 더 경쟁력을 높임에 따라서 앞으로는 철강 시대가 새롭게 재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포스코와 더불어서 현대제철도 지금 전기료 기반 탄소 중립 철강 생산 체제 하이큐브를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한다. 지금 포스코는 살짝 늦는 거예요. 포스코는 2026년인데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구축을 한다. 자, 하이큐브는 현대제철의 고유의 수소 기반 공정 융합형 철강 생산 체제를 말하는데요. 샘물을 녹여서 기존의 전기료에서 발전해 철 원료를 녹이는 것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분을 추가하는 모든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산업부 4대 업종 탄소 중립 개발 사업을 철강 분야 전기료 효율 향상을 위해서 에너지 순환 하이퍼 공정 기술 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요. 동국제약 오는 2028년까지 하이퍼 전기료 공정 연구를 완료하면서 대한민국 철강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탄소 철강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훈님이 먹거리가 많아지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이 무탄소 시대 빨리 연다면 정말 먹거리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러냐? 글로벌적에도 지금 전부 다 무탄소 에너지 쪽으로 지금 다 지금 가고 있는데 한 예로 독일을 보면 정부 지원금 및 자체 투자를 통해서 2026년까지 연간 10만 톤 규모의 수소로 환원하는 DRI 제조 설비를 준공할 예정에 있다. 자, 독일 같은 경우 2026년부터 할 예정에 있고 스웨덴은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간 135만 톤의 무탄소 철강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로 연간 100만 톤의 철강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기술 솔루션단에서 주요 국가들의 수소 환원 제철 개발 및 생산 계획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무탄소 철강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철강 시대의 재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탄소 줄기에 고군분투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해외의 주요 탄소 중립 정책들을 보시면 EU 같은 경우는 2020년, 2030년 탄소 배출과 경매 수익국 등으로 400억 유로 규모의 혁신 펀드를 조성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탄소 기술 혁신, 그 다음에 CCUS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을 지원하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간 20조 원 규모의 GX 경제 이행체를 발행을 하는데 발행한 자금으로 탈탄소화 수익 향상 등의 기반의 혁신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 친환경 인프라 예산에서 1조 2천억 달러 중 50%를 기후 에너지 환경 투자를 하는데요. 미국 에너지 청정 수소 활성화를 위해서 2,800만 달러를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박차를 가느냐? 탄소세 부과가 여러분들 이 CBAM이라는 탄소국 경제도 이게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지금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EU 내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만약에 철강 같은 경우 무탄소가 아니면 뭡니까? 탄소세 부과금을 내야 된다. 철강 팔고 돈 내라는 거죠. 지금 그게 2026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앞다투어서 이렇게 무탄소 에너지, 무탄소 철강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진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자, 스웨덴 트럭 운송 대기업인 볼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상용차 제조에 사용할 무탄소 배출 강철 H2 그린 스틸로부터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H2 그린 스틸은 작년 9월 초입니다, 그죠? 보덴에 위치한 주력 공장을 대규모 친환경 철강 고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15억 유로, 약 2조 1,2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공장은 작년 여름부터 관련 부지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고 H2 그린 스틸의 무탄소 배출 철강 생산은 우리보다 빠릅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매차추세츠의 본사를 두는 보스턴 메탈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자본을 투자한 기업인데요. 이번에 세계 2위 철강 기업인 아르셀로미탈로부터 대규모 또다시 투자를 받으면서 녹색 철강 제조 현실화에 좀 더 진입을 했습니다. 이 보스턴 메탈이 개발한 기술은 석탄을 태우는 대신은 버스 크기의 셀에 담겨있는 철강성이 역시나 뭘 흐르게 합니까? 전기를 흐르게 하여 철과 산화물을 분리한 다음 액체 금속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 매차추세츠 공과대학 교수 두 분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보시는 대로 이미 이 공영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다음 세계 2위 철강 기업들이 여기에 많은 자금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핀란드의 쿠사코스키 같은 경우도 지금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100% 무탄소로 작동되는 최초의 철강 재활용 공장을 지금 건설할 예정인데요. 이 투자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재활용 금속 수요 증가를 겨냥한 것으로, 자, 이번 투자로 쿠사코스키 연간 재활용 능력을 15만 톤으로 증가시킬 예정에 있다. 그러면서 2025년에 가동할 예정이다. 전부 다 지금 2026년에 이 탄소세 부과가 나올까 지금 다 2025년을 지금 맞추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 철강업체 샤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무탄소 철강 제품 샤브 제로를 지금 개발을 하면서 이제 철강제 샤브 제로를 출시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철강 스크랩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철강제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철강제. 이런 이 샤브 제로는 샤브가 개발한 첫 번째 상업용 제품에서 늦어도 올 2023 2분기 중에서 실제로 자동차용 철강제 적용이 가능하면서 볼보 그러면 샤브 제로 제품 출시에 맞춰 납품 계약을 지금 맺고 있다고.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우리는 철강 고로 시대만 기억하는데 이제 엄청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눈에 띄게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스틸 다이나믹스와 지속 가능한 철강 공급 계약을 했다고 나왔는데요. 알라베마주 터스칼로사 공장에서 연간 5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감 철강 공급을 하는 계약을 스틸 다이나믹스와 체결하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망 탈탄소화의 새로운 이종표를 세웠다는 거죠. SDI는 전기 아크로를 사용하여 철강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을 100% 재생한 전기로 지금 사용할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철강 제품들이 지금 이제 다 무탄소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관련 연구에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탈탄소 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 정부 기업과 협력
획득을 한다는데 뭐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는 큰 뭐 얘기는 없어. 늘 반도체, 뭐 2차전 이런 얘기, 철강 쪽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얘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탈탄소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CCUS, LNG 발전소에 적용할 이제 이 CCUS를 블루수소 플랜트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발전적이죠. 원전도 되고 풍력도 되고 수소도 되는데, 먼저 원전부터 보면 소재 생산, 기기 생산, 유지, 보수 등 SMR 주기가 제작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8MW급 대용량 해상 풍력을 설계하면서 블레이드를 재활용하고 있고,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소는 어떻게 보면 두산이 지금 가장 좀 발전적이죠. 그죠? 발전용 400MW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 앞으로 수소의 시대, 이 수소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2026년, 2030년 넘어서면서 이 수소 에너지 관련 연구들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고, 그리고 이 수소 관련 쪽 기업들도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자, 하나 같은 경우는 100% 수소 가스 터빈, 무탄소 지금 발전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요. 자, 효성 같은 경우는 역시 탄소 섬유로 만든 수소 탱크 등 수소 밸류 체인들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롱은 지금 수소 연료 전지와 자동차 핵심 소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이 수소 환원 제철 근접 기술에 파이낸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가 관련된 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앞선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 여부라 이런 기술, 이 무탄소 철강이 만들어졌을 때 품질이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 포스코가 빨리 좀 더 지금보다 더 빨리 서두른다면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 철강은 계속 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 들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철강 쪽에서 어떻게 보면 석탄 쪽을 많이 지금은 사용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석탄 관련 부분 산업들은 앞으로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무명님이 수소 관련주도 재미 볼만 하죠. 네, 수소 관련 쪽은 미래가 밝은 쪽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그 관련 재배와 제조업 쪽에서 보면 앞으로 주요 투자 포인트는 수소로 잡으시면 된다. 그리고 기영님이 수소 쪽 잠깐 주춤하지 않았나요? 물론 지금은 주춤합니다. 지금 주춤을 하는데 점점 이제 탁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이제 완전 개발해서 무탄소 철강 시대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수소 쪽은 엄청난 실적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지금 초입 국면이 있는 이 무탄소 철강 시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보신다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 투자한 금액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저희 투자 캠퍼스를 지금까지 많이 시청해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개편을 지금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투자 캠프를 좀 쉬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시 쉬는 동안 저희 투자 캠프를 잊지 마시고 다시 방송되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 캠프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캠퍼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